안녕하세요. 버넥트 XR 아카데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외부 3D 리소스를 가져와서 메이크에 불러올 때 문제없이 불러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념과 기술들입니다. 먼저 3D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2D와 3D의 정확한 차이를 아시나요? 2차원 이미지는 2차원 좌표계에 표현될 수 있고 3차원 객체는 3차원 좌표계에 표현될 수 있습니다. 2차원에서는 너비와 높이만 있다면 3차원에서는 너비, 높이, 그리고 깊이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렌더링이라는 게 있는데 3D에서 렌더링이란 씬 안의 구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렌더링된 이미지는 대부분 2차원 공간상에서 표현되는데요.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스마트폰 같은 모바일 기기의 화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기서 어떠한 시각적 대상이 3차원으로 만들어진 것과 그것이 3차원으로 보이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당장에는 뷰 앱이 설치된 모바일 기기에 2차원 화면으로 이 3차원 오브젝트들을 보지만 홀로렌즈와 같은 기기로 오브젝트를 본다면 이는 결과물도 3차원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면 3D 영화를 3D 입체 안경을 쓰고 보지 않는 이상 완전히 3D로 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영화같이 미리 많은 시간을 들여 렌더링해서 만드는 콘텐츠와는 달리 우리 메이크로 만드는 콘텐츠는 게임처럼 실시간으로 렌더링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3D 리소스들은 용량이 적어야 해요. 그래야 프레임률이 떨어지지 않고 잘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3D 리소스들을 직접 만드는 방법을 당장에 배우시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외부에서 리소스를 가져와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직접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용량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적으로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메이크는 용량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외부 리소스를 가져왔을 때 제한 용량을 넘지 않도록 편집할 필요가 생기게 되고요. 그 방법은 다음의 강의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에 리소스를 올릴 때 또 주의해야 할 점 하나가 바로 파일 확장자, 즉 파일의 형식인데요. 메이크가 인식하는 파일 형식에는 2D에서는 JPG, PNG, 3D에서는 OBJ, FBX가 있습니다. 2D 이미지 파일 형식을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당장 윈도우에 3D 그림판을 켜서 다른 이름으로 이미지 저장을 눌렀을 때 뜨는 형식만 해도 여러 가지인데요. 그중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JPG와 PNG입니다. 둘 다 파일 압축 형식의 하나이고요.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JPG 파일에는 투명도를 담을 수 없다는 것이고 PNG 파일로는 투명도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서 다룰 3D 파일 형식인 OBJ와 FBX를 보자면 둘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메이크의 관점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머티리얼 파일이 따로 생성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입니다. OBJ는 익스포트를 했을 때 머티리얼, 즉 재질 파일이 따로 생성되고 FBX는 단일 파일에 합쳐져서 나오는데요. 웬만하면은 메이크에 올리는 파일들은 FBX를 쓰시길 권장합니다. 그래서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에서 PNG 파일을 열어보면은 투명한 부분은 이렇게 체크무늬 표시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색이 나오게 됩니다. JPG 파일을 열어보면은 투명도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색으로든 채워져 있고요. PNG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러한 3D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수학적 계산으로 객체를 만들어내는 CAD 방식이 있고 이거는 서피스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카티아, 지멘스, 오토캐드, 퓨전 360, 솔리드웍스 이런 프로그램들로 그러한 CAD 데이터를 생성해낼 수가 있습니다. 폴리곤 방식으로 DCC 툴을 이용하여, 그러니까 디지털 콘텐츠 크리에이션 툴을 이용해서 3D 리소스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피스 방식은 주로 정확한 계산이 요구되는 산업계에서 많이 쓰이고, 폴리곤 방식은 자유로운 표현이 요구되는 상업용 콘텐츠 분야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아까 메이크가 인식한다던 OBJ와 FBX는 폴리곤 모델 형식이고 앞으로는 블렌더를 사용해서 그 파일들을 약간씩 메이크에 맞게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피스 형식과 폴리곤 형식의 차이점을 구글링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자면은
지금 이 선이 바로 서피스, 그러니까 수학적 계산으로 생성된 면이 될 거고요. 이 보라색 부분이요. 그다음에 정점, 버텍스와 선, 그리고 면으로 표현되는 이 선으로 된 부분들, 나머지 이 선으로 된 부분들이 폴리곤 모델로 동일한 모양을 표현했을 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둘의 차이를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룰 OBJ와 FBX와 같은 폴리곤 메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전에 수학 시간에 배우셨죠? 점과 점이 만나면 선이 되고 선과 선이 만나면 면이 된다. 면을 이루는 최소한의 점과 선의 개수는 각각 3개, 그러니까 즉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렌더링이라는 최종 이미지를 뽑아내는 계산을 할 때도 삼각형을 단위로 계산을 하는데요. 메이크에서는 단일 파일의 용량 제한을 10오메가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델의 용량이 10오메가 이하라도 면, 그러니까 트라이앵글의 개수가 30만 개를 넘어가면 제대로 구동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모바일 기반의 뷰에서 보기 때문에 리소스에 제약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블렌더에서 어떻게 수정하는지 다른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게 버텍스, 정점이라고 하고요. 여기 이렇게 하이라이트된 이 흰 선이 엣지, 점과 점이 만나서 생기는 엣지가 선이 되겠고, 선과 선이 모여서 생기는 이 페이스가 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쉬에 재질을 입히면 우리가 흔히 보는 3D 모델의 구성 요소가 어느 정도 갖춰지게 됩니다. 메쉬는 점, 선, 면으로 정의된 볼륨 또는 서피스일 뿐 그 외의 정보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메쉬에 재질을 입히는 과정을 쉐이딩, 서페이싱, 매핑, 텍스처링 등 여러 가지로 부르고 각자의 의미가 아주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 수업에서는 매핑이라고 하겠습니다. 재질 안에는 색, 반사, 거칠기, 요철 등 물체 표면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속성들에 대한 옵션이 있고요. 이 옵션에 여기 텍스처라는 것을 연결을 하면 맨 오른쪽에 보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아는 3D 모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메이크에서는 가끔 이 텍스처라는 게 제대로 안 불러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도 다른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수업을 시작할 때 제가 이 수업에서 할 것은 외부 3D 리소스를 가져와서 메이크에 문제없이 불러오는 데 필요한 필수 개념과 기술을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걸 다시 말하면 메이크에 맞게 외부 3D 리소스를 최적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린다는 의미였습니다. 최적화란 리소스를 목적에 맞게 변형하고 데이터의 크기를 줄이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3D 리소스를 만들 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3D 모델을 어떻게 메이크에 맞게 수정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블렌더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